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회사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한국 성인 4명 중 3명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5년 동안 2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해 자기 보수를 55%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총수가 아닙니다. 어제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만에 칼을 뽑았습니다. 이 남자를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 남자는 지분을 8.8%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의결권은 73%입니다. 회사를 완전히 쥐고 있으면서 5년을 버텼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김범석이 총수를 피하기 위해 5년간 사용한 수법 4가지. 둘째, 그 수법을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가 동생한테서 나왔다는 사실. 셋째, 공정위가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진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남자가 또 빠져나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수법을 추적하려면 2021년 3월 뉴욕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뉴욕 증권거래소,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합니다.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공개 중 최대 규모, 공모로 약 5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회사입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요? 미국 증시에는 한국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주식 한 주에 의결권을 29배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김범석이 이걸 썼습니다. 클래스 B 주식 한 주가 보통 주식의 29배 의결권을 가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분율은 8.8%인데 의결권은 73%입니다. 체감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주주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김범석 혼자서 73명분의 손을 듭니다. 나머지 99명이 전부 반대해도 이 남자가 이깁니다. 이 남자 허락 없이는 쿠팡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꼭대기에 김범석이 있습니다. 그 아래 미국 법인 쿠팡 잉크, 그 아래 한국 법인 쿠팡 주식회사. 쿠팡 잉크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지배는 미국에서 합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나간 돈이 이 구조를 타고 올라가서 이 남자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처음은 아닙니다. 월마트가 1990년대 미국 소도시 상권을 초토화했습니다. 본사가 지방을 100% 지배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토네이도로 6명이 죽었는데 직원 휴대폰을 금지해서 기상 경보를 못 받았습니다. 20살 직원이 죽은 사건의 벌금이 $7,000. 한국 돈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본사가 현지를 100% 지배하면서 나는 플랫폼일 뿐이라고 책임을 피합니다. 근데 쿠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터는 미국 의회에 나갔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나갔습니다. 김범석은 8번 불러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차등 의결권. 이게 첫 번째 방패였습니다. 미국에 성을 쌓은 겁니다. 근데 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21년 4월 공정위가 쿠팡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합니다. 삼성, 현대처럼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총수를 정해야 합니다. 김범석은 성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패를 꺼냅니다. 공정위가 총수를 정해야 합니다. 김범석 측이 나옵니다. 나는 미국 국적입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당시 공정거래법에는 외국 국적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받아들입니다. 동일인을 김범석이 아니라 쿠팡 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총수가 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총수가 사람이면 사익 편취가 감시됩니다. 친족거래가 공시됩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총수가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근데 총수가 법인이면요, 감옥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 터집니다. 2018년 OCI라는 회사의 이유현 회장, 이 사람도 미국 국적입니다. 근데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같은 미국 국적인데 한 사람은 총수, 한 사람은 예외.
형평성 논란이 터집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김범석이 한 발 더 움직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쿠팡 한국법인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직함을 전부 내려놓은 겁니다. 등기임원에서 빠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죽어도 김범석한테는 법적으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 전에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요 리스크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고 미리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사임을 언제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공정위가 총수지정제 강화를 움직이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는데 수습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 이 남자는 그 시각에 자기 이름을 서류에서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적 이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쿠팡이 내놓은 이유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 근데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사람이 왜 한국 매출 80%짜리 회사에 직함만 내려놓습니까? 미국 쿠팡 잉크 의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네이버 이해진. 이 사람도 2017년에 의장직을 내려놓았고 2018년에 사내이사를 사임했습니다. 근데 공정위는 여전히 동일인으로 분류합니다. 국내 200대 그룹 총수 중 27%가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등기이사 아닌 게 총수 아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김범석만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패, 등기임원 사임. 한국에서 모든 직함을 벗고 미국으로 완전히 숨었습니다. 차등 의결권으로 성을 쌓고 직함을 버려서 해자를 팠습니다. 근데 공정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시행령을 바꿉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하려면 조건을 달겠다. 핵심 조건이 이겁니다.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이 한 줄이 세 번째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 결국 김범석을 무너뜨린 함정이 됩니다. 김범석 측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친족이 경영에 참여한 적 없습니다. 공정위가 이걸 근거로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법인 동일인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방패가 작동한 겁니다. 이 확인서가 진실이었을까요? 2025년 11월 판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쿠팡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한국 성인 4명 중 3명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유출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주의해서 경고로 올렸습니다.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전국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가 필요합니다. 20대 청년 한 명이 이 전화를 받고 1,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라면서 돈을 보내게 만든 겁니다. 쿠팡 때문에 정보가 털린 사람한테 사기꾼이 한 번 더 돈을 뜯어간 겁니다. 피해 보상금 778만 1,208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접수하세요. 이런 문자도 돌았습니다. 쿠팡이 준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5만 원 쿠폰. 근데 이 쿠폰 쿠팡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5,000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어놓고 보상이 쿠팡 쿠폰 5,000원입니다. 34만 명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범석한테 출석 요구가 갑니다. 첫 번째, 거부. 두 번째, 거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전부 거부. 8번 불렀는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였습니다. 글로벌시, 이 오라서 바쁩니다. 3,370만 명이 털렸습니다. 여러분 가족 4명이면 3명이 당한 겁니다. 이름이 돌아다니고 주소가 돌아다니고 전화번호가 돌아다닙니다. 그 데이터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고 1,100만 원을 뜯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한국 국회 앞에 한 번도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에서 공정위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김범석의 동생 이름이 공개된 겁니다. 김유석, 부사장급 지위, 4년간 보수 103억 원. 이 숫자들이 처음으로 수면 위에 나왔습니다.
친족이 경영에 참여한 적 없다는 확인서를 낸 사람의 동생이 103억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쿠팡 내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전에 하나만 짚겠습니다. 공정위는 이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인서 한 장이 형사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패는 확인서였습니다.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한 장이 2년을 버텨줬습니다. 근데 그 한 장 밑에 103억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주목해야 할 이름이 나옵니다. 김유석, 김범석의 친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네 번째 방패이자 이 남자를 무너뜨린 스모킹건입니다. 김유석, 대외 직함이 헤드 오브 글로벌 오퍼레이션스, 한국어로 하면 글로벌 운영 총괄입니다. 쿠팡 측은 이 사람을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지원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임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물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서 뭘 발견했는지 보겠습니다. 쿠팡은 내부적으로 10단계 등급 체계를 운영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입니다. 김유석은 그 바로 아래 등급입니다. 이 등급이 뭘 의미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쿠팡에는 계열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쿠팡페이. 각 계열사마다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최 장관 공정위 기업 집단 감시국장이 브리핑에서 직접 말합니다. 계열사마다 다르지만 대표이사보다 오히려 김유석이 높은 등급인 경우도 확인했다. 단순 지원 인력이라고 했던 사람이 대표이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도 배정되어 있었고 대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김유석은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쿠팡시 LS 물류 대표이사를 수시로 불렀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송 정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 횟수가 수백 회입니다. 대표이사를 부르는 사람이 단순 지원 인력입니까? 여기서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일 배송 주문 마감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하라. 김유석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가 실제 운영에 반영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일 배송 마감 시간을 4시간 늘리면 물류 물량이 폭발합니다. 오후 2시까지 주문받으면 그날 안에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야간 작업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정성용 물류센터 지부장이 증언합니다. 오후 11시 59분까지 들어온 주문을 새벽 1시 마감에 맞추려면 물류센터에서 1시간 안에 모든 공정을 끝내야 합니다. 신선센터 야간조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6시간 동안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단 1분도 캠프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일최 한계를 찍으라. 걷지 말고 뛰라. 관리자의 지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잠시 멈춘 틈에 숨을 고르는 것조차 지적당합니다. 이 노동의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측정했습니다. 14.69점, 달리면서 일하는 수준입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주 6일 평균 72.6시간 근무, 휴게 시간은 하루 22.6분, 수면장애를 겪는 비율 44%, 만성 피로 51%, 우울감 17%. 한 캠프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야간 노동을 하다가 낮에 퇴근해서 거리에 불빛을 보고 울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다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새벽 4시 서울 중구 쿠팡 배송 캠프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배송 도중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휴무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인데 백업기사로 호출당해서 새벽에 나갔다가 쓰러진 겁니다. 쉬는 날에도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3.4시간을 일했습니다. 주 52시간제 기준의 1.6배입니다. 여러분이 오후 1시에 로켓 배송을 누른 적 있으십니까? 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김유석입니다.
그 배송을 처리하려고 새벽에 물류센터에서 달리다가 쓰러진 노동자가 있습니다. 쉬는 날에 호출당해서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리함과 누군가의 죽음 사이에 이 남자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단순 지원 인력입니까? 최 장관 국장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급이나 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기 임원과 유사한지 여부다. 4년간 총보수 103억 2천만 원, 급여에 양도제 한 조건부 주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이 돈을 모으려면 20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모아야 지금쯤 되는 돈입니다. 103억과 별개로 김유석에게 RSU 24억 원이 추가 부여됐습니다. RSU는 성과를 보고 주는 주식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 성과 보상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생만이 아닙니다.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김유석의 아내도 쿠팡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 3억 8천만 원, 주식 1억 원. 형은 미국에서 나는 총수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 동생은 한국에서 대표이사보다 높은 등급에서 103억을 받고 동생 아내까지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회사를 나눠 먹는 겁니다. 근데 확인서에는 친족이 경영에 참여한 적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뭡니까? 쿠팡이 즉각 반박합니다. 김유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닙니다.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원이 아니라고요? 대표이사보다 높은 등급에 앉아있고 수백 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당일 배송 마감 시간을 바꾸는 명령을 내리고 대표이사를 불러서 주간 실적을 점검하는 사람이 임원이 아닙니까? 그 명령 때문에 새벽 4시에 쓰러진 노동자가 있는데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임원이 아닙니까? 쿠팡 안에서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임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임원이 뭡니까? 김범석의 머릿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임원이 아니야. 직함도 없어. 지분도 없어. 물류 도와주는 거야? 103억은 글로벌 기준이야. 미국에서는 이 정도가 보통이야. 김유석의 머릿속도 보입니다. 나는 부사장이 아닙니다. 나는 글로벌 운영 총괄입니다. 근데 대표이사보다 등급이 높고 회의를 수백 번 주재했고 당일 배송 시간을 바꿨고 103억을 받았고 아내도 돈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방패. 동생을 한국에 배치하되 임원이 아닌 척 숨긴 것. 이게 무너졌습니다. 방패가 4개 있었습니다. 차등 의결권, 등기임원 사임, 확인서, 동생 배치. 5. 년간 하나씩 쌓아 올린 성벽이 전부 깨졌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공정위가 발표합니다.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합니다. 무려 5년 만입니다. 5월 1일부터 적용. 이제 김범석은 법적으로 쿠팡의 총수입니다. 쿠팡이 이의제기까지 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이의제기한 첫 번째 기업이 쿠팡입니다. 그만큼 필사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뀌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 김범석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 보유한 해외 계열사를 전부 공시해야 합니다. 둘, 사익 편취 금지 규제가 걸립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처벌됩니다. 셋, 이게 핵심입니다. 대규모 내부 거래가 전부 공시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쿠팡 잉크와 한국 쿠팡 사이에서 뭐가 오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전부 드러나야 합니다. 이행 기한은 5월 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쿠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다.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 근데 쿠팡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나섭니다.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압박까지 넣었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 의원 70명이 연명서한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주권 침해. 공정위 최 장관 국장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공시는 투자자 보호, 우리 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이 다르다, 정당한 법 집행이다.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규제하자니 미국이 압박합니다. 안 하자니 3,370만 명이 털리고 23명이 죽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미국은 방패를 들고 한국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김범석의 2025년 보수를 보겠습니다. 약 45억 원, 전년 대비 55% 올랐습니다. 3,370만 명이 털린 그 해에 보수가 올랐습니다. 23명이 죽은 그 기간에 월급이 올랐습니다. 45억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신변보호 비용 24억 원. 전년에 8억이었는데 3배가 뛰었습니다. 3,370만 명의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공포에 떨고 있는데 보안 비용을 올린 건 이 남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이 남자만 안전해진 겁니다. 직원과의 보수 격차 2024년에 58배, 2025년에 95배, 1년 만에 37배가 더 벌어졌습니다. 직원 급여 중간값이 약 4,849만 원입니다. 김범석이 1년에 버는 돈을 직원이 벌려면 95년을 일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남자가 총수가 아니었던 5년 동안 쌓인 것들입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라고 준 게 쿠팡 쿠폰 5,000원, 34만 명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1,100만 원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노동자 23명 사망, 산업재해 조사표 5년간 9,515 건 전국 1위, 새벽 4시에 쓰러진 사람, 83시간 일하다 죽은 사람, 이 전부가 총수 없는 5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갈래가 2개입니다. 첫 번째, 공정위의 칼이 진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이 갑니다. 해외 계열사 내부 거래 실체가 공개됩니다. 사익 편취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날아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의가 시작됩니다. 김범석이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서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김범석 머릿속은 이럴 겁니다. 5년을 버텼는데 결국 잡혔다. 동생 때문이다. 아니, 확인서 때문이다. 아니, 처음부터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게 문제였다. 두 번째, 쿠팡이 행정소송으로 뒤집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김유석은 임원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법인 동일인이 복귀합니다. 김범석은 다시 빠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공정위 브리핑에서 직접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이 경영에서 물러나면 내년에 법인 동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동생만 빼면 다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가 털려도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수 없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방패가 4개 있었습니다. 차등 의결권, 등기임원 사임, 확인서, 동생 배치. 공정위가 5년 만에 겨우 4번째 방패를 깼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5번째 방패를 안 꺼낼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 남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끌려 나왔고 끌려 나올 때마다 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5년 동안 이 남자는 성을 4겹으로 쌓았습니다. 차등 의결권으로 성벽을 올리고 직함을 버려서 해자를 파고 확인서로 문을 잠그고 동생을 안에 숨겼습니다. 공정위가 5년 걸려서 이 성을 깼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다음 성을 쌓는 데는 5년이 안 걸릴 겁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미국 정부가 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쿠팡 앱이 깔려 있으시면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미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데이터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돌고 있습니다. 검찰 사칭 전화가 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이 문장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다룬 건 총수 지정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3,370만 명이 어떻게 털렸는지, 5만 원 쿠폰의 실체가 뭔지, 23명이 왜 죽어야 했는지, 산재 은폐 합의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직 못 다룬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